네, 첨단 과학기술이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유전자 가위로 원하는 아기를 만들어내고 인간을 대신할 인공지능도 만들어낼 수 있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윤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생명윤리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모으고 기준을 세우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신임 원장을 유은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18년 중국의 한 과학자가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남방과학기술대 허징쿠이 박사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을 통해 에이즈 면역력을 가진 아기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생명윤리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허징쿠이 박사는 그해 네이처지가 뽑은 10대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윤리 심사 자료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징역 3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학기술과 생명윤리는 때로는 함께 갈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보입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김명희 신임 원장은 윤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생명윤리에서 윤리라는 말은 우리가 무리윤자에다 이치이자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그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이치들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연구하거나 의학 발달을 고민해야지 그런 생각 없이 기술과 어떤 경제적인 성장을 앞세우면 결국은 함께하는 사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윤리라는 것이 과학의 기술을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함께 지속할 수 있는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바이오 업계의 화두는 DTC 유전자 검사입니다. 김명희 원장은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미리 질병을 막는다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한 번쯤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연적 다양성을 자칫 인간의 잣대로 재단해버리는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에 대해서 본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인간이 그 정해놓은 틀, 뭐 키는 커야 되고 코는 오똑해야 되고 눈은 쌍꺼풀이 져야 되고 이런 식의 유의미성도 없으면서 또 그것이 주는 효과가 긍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고 그 검사 결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가족에 대해서 차별이나 낙인이 찍혀질 수 있는 것을 기술의 발전은 선택을 무한히 확장시킵니다. 유전자를 선택할 수 있고 급기야 생명도 선택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천주교 신자인 김 원장은 도입 3년 차를 맞은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절대 존엄사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말하는 존엄사라는 의미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사조력 자살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이 법은 절대 의사조력 자살이 포함될 수 없고요.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다만 이 법은 어떻게 보면 법의 성격으로는 자연사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달한 그 기술과 의학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을 연장시키고 그 과정이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안하게 하고 정말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자는 것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12년 4월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생명윤리 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올해 1월 5대 원장으로 취임한 김명희 원장은 앞으로 3년 동안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CPBC
유은재입니다.